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장 초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까지 담당해 주실 분이에요. 3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해주실 때도 그랬는데 오늘의 시장 포인트는 어디로 잡으세요? 네, 일단 시장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충격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8, 9일 동안 횡보하는 기간에서 특히 거래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거래만 감소한 게 아니고 외국인 매도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수요일 날 항상 오는데 그 앞선 2주 동안은 변하지 않은 외국인 매도를 시장 포인트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주는 거래 감소를 말씀드린 건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의 총량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차 매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수로 바뀌거나 최소한 중립 이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선물시장에선 이미 그 현상들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한 7, 8일 동안 2포인트라고 하는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서 급락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한 2포인트에 묶어두고 한 8일간 계속 뭔가 포지션이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갭 무너지지 않고 마감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래가 증가하는 방향과 시장 방향이 좀 일치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변한다면 여기서 재차 매도를 늘리기보다는 아시아 이머징 마켓 전반 그다음에 오늘도 홍콩이 꽤 강하게 올라오던데 네? 그런 양상을 좀 반영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시장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추세 전환이 된 건가? 그동안에 증시를 세계적으로 좀 눌렸던 부분이 관세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벽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완벽한 바닥을 누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관세 때문에 내린 것이었다면 그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결론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언급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도 145가 의미 없는 숫자라는 거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도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게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재밌었던 건 오히려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지금 협상을 하면서 지금보다 낮아질 건데 우리 길게 갈 거야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빨리 협의할 수 있고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율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장단에 놀아놔야 될지는 알 수 없고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주목하는 건 맞는데 이분이 이제 일어나고 잘 때마다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시장을 원래 맞추지도 못하지만 더더욱 맞출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매도 둔화되는 과정에서 선물 수급이 개선된다고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차트로 보시면 지금 연초부터 올라왔던 굉장히 느린 상승 추세로 완만한 속도로 계속 복귀되는 중이고요.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는 내일 혹은 주말 정도의 가격을 염두에 둔다면 한 340포인트? 이 정도 내외면 회복이 가능한데 그게 한 6포인트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얼마 안 돼요. 한 1.5% 정도만 올라가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1.5% 상승의 추세가 복귀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만큼 한 번만 더 오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거래가 멀지 않게 저 밑에 가격은 3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었는데 나름 그래도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게 빠른 속도로 나타날지 아니면 조금 지연되면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맞추지도 못할 그 관세 얘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좀 보고 자,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을 거다라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당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의 실적이 전부 좋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포커스가 아닌 거죠, 더 이상. 2분기 초반이 나쁠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실적이 항상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조선주가 그래서 강하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조선주와 더불어서 뭐 엔진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이미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관세 전쟁이 뒤로 가면 갈수록 완화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를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 종목이 지수 관련주면 지수가 올라갈 거고 지수 관련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장보다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장의 완만한 속도 남아 연초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관심 가져볼 건 어떤 종목이 과연 실적이 회복될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좀 더 뭐 공격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이세요.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각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선물시장 340선 회복되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전환의 신호가 일단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목의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리부트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한미반도체 한번 또 날개를 달면 어마어마한 탄력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일거수일투족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14%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미반도체를 보면 늘 약간 기계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씩씩함과 굳은 절개, 뭐 기상. 이 회사의 예전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행보가 좀 눈에 띄었었죠.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해서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 이 얘기 나오고 그 즈음이 거의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오더라고요. 한미반도체의 오늘 급등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떻게 얘기할 거냐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를 저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펀더멘탈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TC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TC본더에 지금 한미반도체의 대체제가 있느냐? 있죠. 삼성전자도 네.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자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회사도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하나세미텍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는 동일 기술인가? 아니죠. 정확하게 아닙니다. 지금 세미텍이 들어오려고 하는 소위 8단에 대해서도 분쟁 중이에요. 2심까지 졌잖아요. 네. 최종심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심 지면 퇴출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나세미텍은 기술도 뒤져. 그다음에 그 소송에서도 이미 2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심까지를 실질적인 그 심이라고 하고 3심 법률심으로 가는 건데 법률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서 갑자기 뒤집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독점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고점 얼마입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20만 원 육박했었잖아요. 196,200원. 네, 거기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올해 고점은 12만 원, 거기서부터 내려왔단 말이죠. 예. 자, 그럼 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만약에 공매도가 유입됐다면 뭐 큰 문제가 아닐 텐데 3월 말에 공매도는 시작됐는데 대차 잔고는 언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냐면 2월 말부터 대차 잔고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세미텍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뭐 액티브 분배를 하던 패시브 분배를 하던 이 업종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경쟁사가 생겼다. 당연히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비전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패시브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건 명확하니까 아마도 공매도를 생각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주식을 빌리기 시작해서 아마 이때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나왔겠죠. 공매도가 되고 늘었을 거예요.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여기까지 증가한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상환되고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상환을 한번 보면 이 초반에 이때 한번 크게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차 잔고 확 늘고 어제 이제 좀 대차 잔고 청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가격부터는 소위 이제 공매도에 뒤늦게 뛰어든 세력들도 점차 쫄리기 시작하는 그런 가격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으로도 지금 별로 하나비전에 대해서 우위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수급적으로도 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밀어올리는 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이제 숏이 청산되는 그런 양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숏 커버링을 넘어 스키즈까지 나오면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제가 이 종목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 사서 여러분들이 뭐 이익이 나든 말든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이미 저는 숏스키즈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숏스키즈가 더 일어날 거냐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런 유형의 종목군이 과연 한미반도체 하나뿐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다양하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빠진 종목군들은 혹시 없을까? 그런 종목군들이 또 공매도가 너무 늘어서 그 공매도로 인해서 원래 한 10% 빠져야 되는 게 한 20%, 30% 빠지진 않았을까? 그다음에 거래가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감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수급에 조금만 불만 붙여주면 이런 것들이 청산되면서 지수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종목별로 쭉쭉 올라오는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최근에 공매도가 급증해서 주가가 많이 내린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쭉 솔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그중에서 뭐 이건 각자 뭐 판단과 실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너무 심하게 빠졌는데 라는 종목을 또 한번 솔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세 번째로 오늘부터 아마 오늘 이제 5시 정도에 외국인들 매매가 나오면 실제로 공매도 잔고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은 무엇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찾을 때 오늘 말씀은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 종목이 더 올라가고 말고는 뭐 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전 뭐 알 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투자 아이디어로서 찾아보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당장 사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봅니다. 숙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너무 많이 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 더 빠지지는 않았는지, 세 번째 외국인 수급, 이 3가지를 체크해 보신다면은 아마 몇 종목 안 나올 거예요. 충분히 좀 압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소송 얘기 좀 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내일이 또 특히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게다가 타이밍상 이달 말에 TC본더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주가 움직임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이닉스 실적은 지금 뭐 컨센서스로 모이고 있는 게 6주 후반대. 그런데 대부분은 그보다 더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약간의 이제 관세 피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환율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원래 추정 실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확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미 우리가 다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컨센서스보다 높은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결국 자사의 이제 IR을 통해서 과연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그림일 텐데 제가 보기엔 뭉개고 갈 가능성이 높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거예요. 뭐 잘 해결해 보겠다. 뭐 이 정도로 아마 가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싸움은 누가 봐도 한미반도체가 유리한 싸움이다. 왜냐하면 지금 12단, 16단, 20단까지 쭉쭉 나갈 텐데 이미 12단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와 8단에서 소송에 걸려있는 회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뭐 뉴스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 기관들은 왜 이렇게 사고 왜 이렇게 한미반도체는 팔고 왜 이렇게 사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점이 깨져 있다는 종목이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이쪽은 파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고 반대로 하나비전과 하나세미텍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쪽으로는 수급이 분배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물량이 있고 그 대규모 물량이 앞으로 이제 선단 공정에 가까운 12단, 그 다음에 있을 16단으로 쏠릴 때 어디로 발주가 많이 나올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반가운 쪽에 또 있습니다. 2차전지죠. 2차전지 지금 정책 모멘텀으로 친환경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 급등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싸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로 오르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2차전지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복합적이죠. 물론 당연히 테슬라 효과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오늘 움직이는 종목이 LNF가 가장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더 설명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효과가 2차 전지에도 일부 녹아 있을 수 있죠. 2차 전지도 공매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목을 가리지 않고 셀부터 소재까지 대부분 다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연초부터 주가가 더 빠질 때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아까 시장은 이제 추세 회복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2차 전지는 2023년도에 우려가 느렸던 그 활발한 어떤 추세 회복을 넘어서 상승 추세 전환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단언코 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할 가능성 없고요. 2월달, 3월달까지 나타난 전기차의 회복은 여러 가지 관세 이슈를 둘러싼 당기는 그런 수요가 나타난 수요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에 좀 지켜봐야 된다.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아니면 제한적인 또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다시 꺾여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안 팔렸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갑자기 많이 팔리면서 전기차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 일부 좋아진 부분이 있고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니 단기 반등을 통해서 가격 회복이 나올 거라는 데에서는 200% 동의. 그런데 이게 추세 회복으로 갈 수 있다에 대해서는 200% 부동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추세 회복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침에 좀 말씀드리다가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충분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내일부터 이제 상하이 모터쇼가 시작돼요. 그래서 중국이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중국이 뭐 앞서고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중국을 무시한다? 중국이 별거 아니다? 라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뭔가 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점유율과 현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는 혼자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미 LFP가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대거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위 업체인 CATL이 소듐 배터리를 발표했다? 근데 소듐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피와 무게 문제를 만약에 해결했다? 그러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5분에 500kg 이거 아무 쓰레기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거 뭐 해봐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최적의 상황에서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억지로 끌어올리는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의 삼원계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면 뭐 C레이트 끌어올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불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베팅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 이제 자기 기술 자랑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 포장하는 달콤한 포장지에 불과한 거고, 그거를 삭제했을 때 이 소듐 배터리의 핵심 포인트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싼 물질로 만약에 또 대량의 배터리를 밀어내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두려운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LFP한테 왜 밀리고 있습니까? 품질이 뒤져서? 아니죠. 걔네가 품질이 떨어졌던 것을 이런저런 뭐 수를 써서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소듐이라고 하는 더 가격이 싸고 어느 정도 그 흐름이 나오는, 그 다음에 추유에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배터리가 무게 문제와 부피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에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만한 이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정확한 팩트 체크나 얼마만큼 이게 팔릴지, 또 어느 정도 가격에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건 좀 더 상황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정말로 배터리를 사랑하고 배터리를 보는 사람이라면 머리를 정말 차갑게 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배터리만 나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인프라라든지 어떤 차에 적용될 것인지, 그 차에 또 뭐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내일부터 해서 상해 모터쇼에서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 차가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이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경쟁 국가가 이미 제조업에서 되고 있고 일정 부분 앞서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상해 모터쇼에서 나올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관심 있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차가 뭐 멋있네, 뭐 제로백이 몇 초네 이런 거 뭐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고요. 네. 그런 거 말고 과연 한국 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를 위협할 만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지난 인터배터리 때 뭐 했습니까?
기껏해야 4680 언제 만들지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기술에 새로운 배터리에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 속도와 그 투자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간 주가는 배터리주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미국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막아줄 건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 제가 보기엔 뭐 소듐 배터리든 뭐든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과연 미국이 월권에 월권을 넘어서 국가별로 야 중국 거 쓰는 뭐 회사랑은 거래도 하지 마. 이렇게까지 해줄 것인지. 그러면 그런 만약에 뭐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그런 액션을 취해준다면 상대 국가가 그걸 과연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여기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우리 것만 이렇게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좀 넓혀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해 이 모터쇼에서 이 2차 전지 어떤 기술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또 미국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스탠스 이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전략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예전에 보여줬던 것과 같은 대세 상승을 기대하지는 말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